오랜만이군요, 아니, 이제 중장님이시군요. 박철수의 비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나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가해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그때 당신이 얼마나 약했는지. 그의 냉소적인 미소가 과거를 되살렸다. 나리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중장이 된 지금도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놈들, 아직도 버젓이 살아남아 있군.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서울 외곽군부대 사령부에는 아직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김나리 중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46의 나이에 별 2개를 단 그녀의 어깨는 당당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곳이 나를 짓밟던 그 자리. 나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찬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1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리는 26의 젊은 여군이었어요. 남성 위주의 군대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전술 공부를 했습니다. 동기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은 인정받기는커녕 질시의 대상이 되었죠. 여자가 뭘 안다고 그렇게 설친다냐? 여기 온 것부터가 잘못이야. 그런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나리는 참았어요.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어요. 훈련소 뒤편 창고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5명의 남성 동기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길질을 가했죠. 내가 여기 있을 자리는 없어.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나리를 발견한 것은 새벽 순찰을 돌던 정민이었어요. 가장 친한 동기였던 정민은 피투성이가 된 나리를 보고 울면서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이 사건을 훈련 중 사고로 처리했어요. 가해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보냈고 나리는 후송되어 긴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날 밤 의무실에서 깨어난 나리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왼쪽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올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깊었던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믿었던 동기들에게 배신당한 충격, 그리고 부대가 진실을 덮어버린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죠. 그 시절을 떠올리며 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단단히 쥐어진 주먹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리는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전역 후 다시 군에 돌아와 장교가 되었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른 속도로 진급했어요. 소위에서 시작해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을 거쳐 마침내 중장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편견과 싸웠고 자신보다 먼저 진급한 남성 동료들을 제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급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했고 능력을 의심받았어요. 하지만 나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완벽한 성과를 내며 하나씩 편견을 깨트려 나갔죠. 작전 계획 수립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부대 관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파병 당시 보여준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었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나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성공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갑자기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들. 나리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이제 사령부 전체가 그녀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상급자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리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부대원들이 아침 점호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군들도 몇 명 보였어요. 나리는 그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줄 차례야.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으로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특히 신임 여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나리는 부대 내 성희롱이나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들이 아직 이곳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도 진급했을 텐데 혹시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리는 책상 위에 놓인 오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새로 부임한 참모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자 어쩌면 과거와의 마주침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켰습니다. 부대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구호 소리.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나리, 이제 준비됐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장 계급장을 만져보았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에 실렸지만 동시에 힘이 솟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으니까요. 나리는 제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복도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가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사령부 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나리는 중장 계급장이 빛나는 제복을 입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참모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장교들과의 첫 만남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중장님. 참모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나리는 단정하게 답례를 하며 상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서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아니,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한 밤 자신을 짓밟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었죠. 이제 중령 계급장을 단체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김. 아니, 이제 중장님이시군요. 그 장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이제 중령이 된 그였어요. 입가에 떠오른 냉소적인 미소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나리는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중령.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놈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남아 있군.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나리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존재가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그는 회의 내내 나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중장님, 부대 내 기강 확립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은근한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요즘 젊은 군인들이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좀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나리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죠. 훈련은 강해야 하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군대는 원래 힘든 곳 아닙니까? 박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적당히 고생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너무 부드럽게만 하면.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나리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다른 참모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중장과 중령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과거가 있다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나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녀의 시선이 박철수를 향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회의실에 둘만 남게 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 여린 신병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그때 당신이 얼마나 약했는지. 나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창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자신의 모습, 도움을 청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신을 가르쳐줬죠. 여자가 함부로 설치면 안 된다고.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중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별것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박철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중장님.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나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아픔이 밀려왔죠. 왜 하필 여기에? 나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그를 마주하니 예전에 무력한 자신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다시 다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리가 아니야. 그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부대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젊은 여군들도 있었습니다. 나리는 그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철수,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나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약한 여군이 아니야. 그날 밤 나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의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리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철수와의 만남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새벽 4시 나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고요한 시간이었죠. 집무실에 도착한 나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해. 나리는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중장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밀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10년 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과 사건 발생 날짜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몇 개의 문서가 검색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는 나리의 손이 떨렸어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의 제목은 훈련 중 안전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나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집단 폭행이 단순한 안전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죠.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나리 이병은 야간 훈련 중 장애물을 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음.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 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서 하단의 서명란을 보니 당시 소대장이었던 이강민 소령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박철수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나리 이병이 혼자 훈련하다가 넘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증언들이었어요. 나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의무병의 1차 진료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의 상처 패턴이 단순 추락사고와는 맞지 않음. 다발성 타박상과 정확한 원인 조사 필요. 하지만 이 기록은 며칠 후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기록에는 재검토 결과 추락사고로 인한 상처가 맞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나리는 이 수정 기록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의무대장이었던 한성호 중령이었죠. 이들이 모두 한패였구나. 나리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동기들만 가해자가 아니라 이를 덮어준 상급자들까지 공모한 조직적인 은폐였던 것이죠. 나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건 당일 부대 내 감시 카메라 기록이 모두 기술적 오류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우연이군. 나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해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당시 함께 있었던 동기들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민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사건 직후 정민이 작성한 목격 진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2시경 순찰 중 창고 뒤에서 김나리 이병을 발견.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정민의 진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발견 당시 주변에 있던 몇 명의 동기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으나 정확한 신원 확인은 불가했음. 나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가해자들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진술서도 며칠 후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진술서에는 재확인 결과 다른 사람은 목격하지 못했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민마저 압력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정민의 그 후 행적을 추적해 봤습니다. 사건 일주일 후 정민은 갑자기 전속을 신청했고 한 달 뒤에는 전역했어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전역이었습니다. 정민아, 너도 협박을 받았구나. 나리는 친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리는 더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준호 대령의 결재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상급 부대에 올린 보고서에는 부대 내 안전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 여백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용히 처리할 것. 부대 명예에 관련된 문제. 나리는 이 메모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인권보다 부대 명예가 더 중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나리는 컴퓨터에서 손을 뗐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조사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당한 집단 폭행이 단순한 동기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된 범죄였다는 것을 말이죠. 나리는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솟구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규칙이다. 나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무력한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장의 권한과 지위를 가진 지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나리에게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 말이죠. 그날 오전 나리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품고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찾아낸 증거들이 책상 위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나리는 신뢰할 수 있는 부하 박대령을 불렀습니다. 박대령은 나리가 부임한 이후 가장 믿을 만한 참모였어요.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부당한 일에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대령,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습니다. 나리가 말했어요. 부대 내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주세요. 과거 은폐된 사건들을 재조사할 겁니다. 박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리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일어난 훈련 중 안전사고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리는 박대령에게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수정된 진술서, 그리고 은폐를 지시한 메모까지. 박대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군요. 박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나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쉽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정의는 시효가 없으니까요. 감사팀 구성 소식이 부대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특히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박철수는 감사팀 소식을 듣고 나리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중장님,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중령? 나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문을 닫고 나리 앞에 섰어요. 감사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특정한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나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부대의 과거 사건들을 투명하게 재검토하려는 것뿐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면 걱정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들을 뒤적이면 불필요한 파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어요. 부대 분위기에도 좋지 않고요. 나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진실만 찾을 뿐이니까요. 박철수가 나간 후 나리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자신들이 여전히 숨길 것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말이죠.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요청한 일부 문서들이 분실되었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 중 일부가 갑자기 전속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나리의 집무실에 놓인 편지였습니다. 출근해서 책상을 확인하니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넌 살아남지 못할 거다.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편지에는 협박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중장의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었으니까요. 박 대령이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나리는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장님,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즉시 수사를 해야 해요. 박 대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숨길 것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박 대령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장님, 부대 안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여군 중 한 명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나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아직 정확한 가해자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는 이유림 일병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나리는 즉시 이유림 일병을 불러들였습니다. 22살의 어린 여군이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나리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유림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나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유림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중장님,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으면 안 돼.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줘. 나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유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몇몇 선임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이유림의 증언을 들으며 나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창고로 불러내서 협박을 했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유림의 말에 나리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10년 전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리는 이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림아, 절대 혼자 참지 마.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나리에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그날의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거예요.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이유림 일병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나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림을 괴롭힌 가해자들 중 한 명이 박철수의 직속 부하였던 것이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나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사건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괴롭힘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리는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는 박대령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장님, 10년 전 사건 당시 삭제되었다던 감시카메라 영상의 백업 파일을 찾았습니다. 나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당시 보안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박대령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리는 즉시 박대령이 있는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순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보안실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군사보안사령부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나리 중장님이시죠? 수사상 필요에 의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나리가 물었지만 수사관들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는 박대령과 눈을 마주쳤어요. 박대령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수사실에 도착한 나리는 충격적인 혐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나리 중장, 당신은 군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리가 항변했지만 수사관은 증거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것을 보시죠. 서류에는 나리의 컴퓨터에서 부대 기밀 문서가 외부 이메일로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을 보니 나리가 10년 전 사건을 조사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이것은 조작입니다. 나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나리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증거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개인 컴퓨터에서 기밀 문서가 전송되었고 접속 기록도 당신의 것입니다. 수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리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과거 사건을 조사하자 가해자들이 미리 준비해둔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조사하는 동안 밤늦게 혼자 집무실에 있었던 것도 수상합니다. 수사관이 계속 압박했어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나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리의 컴퓨터와 개인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나리가 감사팀을 구성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대 자원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수사관이 따졌어요.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현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리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이 나리를 면회왔을 때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신이 정말 기밀을 유출했다고 믿고 있어요. 박대령,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리가 물었습니다. 박대령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중장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도요. 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나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때 존경받던 중장이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유림 일병의 괴롭힘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나리가 구속되면서 감사팀도 해체되었고 사건 조사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나리는 수사실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변하지 않았어. 나는 또 짓밟히는 걸까? 10년 전의 무력감이 다시 엄습했어요. 군법회의 소집 통지서가 나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이죠. 혐의는 군 기밀 유출과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리는 변호사와 면담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컴퓨터 기록, 접속 로그,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변호사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리는 감방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함정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동기들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분명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유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군법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 나리는 감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고 변호사마저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대령이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중장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대령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것을 보세요.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편지를 펼치며 숨을 멈췄어요. 편지의 첫 줄부터 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리야, 내가 살아남길 바란다. 이것은 10년 전 사라진 친구 정민의 글씨였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나리야. 나는 너를 도와주지 못했어. 그날 밤 내가 당한 일을 모두 봤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를 협박했고 나는 겁쟁이였어. 정민의 고백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다. 내가 본 것들을 모두 적어둘게. 편지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생생한 목격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김태호, 이성규, 최민수, 장현석. 이 5명이 너를 창고로 끌고 갔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지만 도와주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강민 소대장도 알고 있었어. 사건 직후 가해자들과 긴급 회의를 했고 어떻게 덮을지 계획을 세웠다. 나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어. 정민은 편지에서 당시 들었던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강민 소대장이 말했어.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모두 끝이다. 훈련 사고로 처리하자. 김나리는 어차피 증거도 없고
누가 믿어주겠나. 나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친구마저 자신을 포기했다는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리야, 나는 너무 무서웠어. 그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고 결국 도망쳤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정민의 참회가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증거를 남겨뒀어. 그날 밤 몰래 찍은 사진이 있다. 내 개인 사물함에 숨겨두었으니 언젠가 내가 찾을 수 있기를 바라. 박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장님, 정민 씨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그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유족이 이 편지와 함께 사진 몇 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그날 밤의 상황을 담은 결정적인 증거였죠. 첫 번째 사진에는 5명의 가해자들이 나리를 창고로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창고에서 나오는 가해자들의 모습이, 세 번째 사진에는 피투성이가 된 나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동시에 정민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정민아. 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결국 나를 구해줬구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정민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박대령이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증거이고 사진도 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박대령.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리가 말했어요. 정민이 남긴 이 진실로 반드시 끝을 볼 거예요. 나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이 기록한 대화 내용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있었어요. 이강민 소대장이 말했대. 나중에 김나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미리 준비해둔 계획이 있다. 나리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누명도 10년 전부터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나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편지가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도 불러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각오였습니다. 정민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나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속삭였습니다. 미나, 내가 남긴 이 진실로 반드시 끝내줄게.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반격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처음에 의심스러워했지만 편지와 사진을 본 후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군법회의에서 이것을 제출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무기로 한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이 남긴 마지막 선물로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법회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리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았어요. 방청석에는 부대원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리에게 집중되었죠.
재판장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군법회의 재판관들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나리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온 것이었죠. 김나리 중장에 대한 군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검찰 측에서는 나리의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군 기밀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으며 개인적 복수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유출 기록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은 나리에게 불리한 것들 뿐이었어요. 방청석에서는 실망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철수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김나리 중장은 예전부터 감정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부대를 혼란에 빠뜨렸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교묘하게 대답했어요. 10년 전 훈련 사고가 있었는데 중장님이 그 일을 계속 문제 삼으셨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요. 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철수의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다른 가해자들도 차례로 증언대에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의 거짓 증언을 했어요.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나리 중장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리는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했었죠. 방청석의 분위기도 점점 나리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 측의 주장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리를 지지했던 부하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리의 변호인이 일어설 차례가 왔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정민의 편지를 들어보였어요.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목격자의 증언서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가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에서는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편지는 고인이 된 정민 일병이 남긴 것입니다. 10년 전 집단 폭행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변리사의 설명에 법정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편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조작될 수도 있는 증거입니다. 박철수와 다른 가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나리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법정에 큰 화면이 설치되었고 정민이 남긴 사진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어요.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흐릿하지만 5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창고에서 나오는 가해자들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리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가해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박철수가 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생생함과 편지의 구체적인 증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죠. 나리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나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법정에 울렸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은폐되었고 저는 10년 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나리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수정된 진술서, 그리고 은폐를 지시한 상급자들의 메모까지 모든 것이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짓밟았던 그날, 나리가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의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리의 진심 어린 증언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을 때 박철수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10년간 거짓말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증언대에서 내려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8챕터 변화된 세계. 재판이 재개된 후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정민의 증거들이 모두 진짜임이 확인되었어요. 박철수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나리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고인 김나리 중장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리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따라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나리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진 것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년 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판장의 선언에 가해자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철수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법정을 나서는 나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중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나리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정민에게 고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가 남긴 용기가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정민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부대로 돌아온 나리를 맞이한 것은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박대령을 비롯한 참모들이 줄을 서서 경례를 했어요. 중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대령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리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이유림 일병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젊은 여군은 나리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중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림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나리가 이유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 약속할게.
이유림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부대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리는 군 내부의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신고 체계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나리는 젊은 여군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군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려 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박철수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나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그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 나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당신들은 저를 짓밟았습니다. 나리가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철수는 15년, 다른 가해자들도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요. 사건을 은폐한 상급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죠. 1년 후 나리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내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표창 이유였어요. 시상식에서 나리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리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모든 분들, 특히 정민의 몫이기도 해요.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나리는 정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친구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나, 고마워. 내가 남긴 진실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 바람이 불어와 나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 내 몫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갈게. 나리는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나리는 창밖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절망에 빠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을 품고 서 있었어요.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프고 길었던 10년.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나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젊은 여군들이 훈련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나리는 확신했어요. 이제 이곳은 달라졌다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가 나를 별 2개로 만들어줬다. 나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